여러분들은. 자, 이번 시간에는 작물이 어떻게 자라는가. 작물이 우리가 이제 크롭이라고 하죠. 이 크롭이 자라는데, 생육하는데 필요한 요건이 뭐냐를 봤더니, 일단 있어야 되는 게 씨드, 종자가 있어야 되더라, 그죠? 종자가 있어야 되고, 종자가 발화를 해야 된다. 저미네이션을 해야 된다. 싹이 나야 된다, 그죠? 싹, 저미네이션을 해야 된다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종자가 싹이 나는 발화를 하는데 필요한 요건이 뭐더라를 찾아봤더니만, 첫째는 템프, 온도더라. 두 번째는 수분이더라, 모이스처. 세 번째는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산소더라. 이 세 가지가 발화하는 데 갖춰야 될 기본 요건이더라. 그런데 말입니다. 어떤 데서 들어보니까 빛이 있어야 되더라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종자가 발화를 하는데 빛을 받아야 발화를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이제 광발화성 종자인데, 라이트, 광은 이 빛광자를 쓰죠, 그죠? 그래서 이 종자들은 통상적으로 극소립종, 아주 작은 종자, 예컨대 이제 담배, 상추, 이런 애들이 여기에 포함되더라. 이게 이제 우리가 공무원 시험이나 이런 거 보면 단골 손님으로 메뉴로 나오는 것들이 이 종자입니다. 그러니까 다음 중 광발화성 종자로 잘 엮어진 것은, 옳게 짜여진 것은, 이런 식으로 나오긴 하죠. 자, 그러면 이 온도와 수분, 산소, 이 세 가지 조건이 통상적으로 종자가 발화를 하는데 갖춰야 될 조건이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이 종자는 과연 어디에 심느냐? 어디에 심죠? 이게 뭐죠, 지금? 이 아래가? 땅이다. 땅이다 하면은 복덕방에서 말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땅의 개념이고, 우리는 토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토양, 흙, 토자입니다. 흙이다, 흙. 이 종자가 놓이는 요 부위를 토양,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럼 이 토양을 우리가, 토양이면 다 토양이냐? 아니더라. 어떤 토양이 있느냐? 토양을 이제 분류를 한번 클래시파이를 해보는 거죠. 클래시파이를 해보면, 우리가 토양 입자를 딱 보면 어릴 때 이게 장난감 뭐 만들고 한 거 있죠. 공작 뭐 만들고 했잖아. 곰도 만들고 뭐 타조도 만들고 했었던 그게 뭐죠? 점토라고 하죠. 점토, 클레이. 이 점토하고 실제는 모래하고 기준입니다. 모래가 얼마냐, 점토가 얼마냐, 이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만 있느냐? 아니더라. 이 실트라는 것도 있더라 하는 겁니다. 그럼 이게 과연 뭐냐? 다시 보면 더 이제 세밀하게 한번 가봅니다. 지금 이제 이 토양을 가지고 구분을 할 때는 토양의 입자, 크기, 사이즈를 가지고 이제 분류를 합니다. 그러면 이 분류는 어디에서 나온 거냐? 가장 이제 통상적으로 많이 쓰는 것이 국제토양학회법입니다. 국제토양학회법. 그 다음에 이제 미농무성, 그러니까 미국 농무성, 우리나라로 치면 한국 농촌진흥청이죠. 우리나라로 치면 농촌진흥청에서 나온 미농무성. 세 번째는
일본 토양학회에서 나온 이 세 가지 중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것이 국제토양학회에서 나온 것이다. 이게 스탠다드, 표준화되어 있다. 그럼 어떻게 분류를 하느냐 하면은 이 점토라고 하는 것은 0.002mm 이하 되어야 됩니다. 0.002mm. 그러니까 여러분들 0.002mm가 도대체 어느 정도냐 개념이 잘 안 오죠. 그러면 뭘 생각하느냐? 밀가루를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점토 공작할 때 만들 때 이렇게 물 부어서 자꾸 좀 모르면 쫀득쫀득해지죠. 쫀득쫀득 표현이 좀 그런데 어떻게 표현을 할까? 찹쌀떡, 그죠? 찹쌀떡처럼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뭐가? 이 크레이가. 요것은 0.002mm 이하 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요거는 실트는 이제 미사라고 해요. 미사. 미사는 여기에서 0.002에서 0, 요 자릿수 한 자리가 높아집니다. 0.02mm까지 요것을 미사. 그 다음에 이제 모래는 요 0.2mm입니다. 그러니까 자릿수, 동그라미 수가 하나씩 떼어져 가는 거죠. 여기서 하나 떼고, 여기서 하나 떼고, 0.2에서 0.02가 되겠죠. 여기까지가 모래다. 그 이상은 나중에는 이제 자갈도 분류를 합니다만, 여기까지만 자갈은 이제 흙에 포함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야기를 안 하죠. 0.2에서 2mm죠. 이것은 2mm. 2mm까지가 모래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0.002에서 크레이에서 실트로 가고 실트에서 샌드로 가는데 자릿수 하나씩 떨어져 나간다. 0.002 이하. 그 다음에 크레이는 실트는 0.2에서 0.00이죠, 그죠? 0.0이죠, 그죠? 그 다음에 모래는 0.2에서 2mm까지 여기를 모래라 이야기를 한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토양의 이제 성질을 얘기할 때 토양의 characteristics 또는 soil texture 이렇게 부릅니다. 이 토양의 성질을 토성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 사람은 어때요? 사상 또는 팔상 이야기도 합니다만 사상 체질, 팔상 체질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것은 의학적인 용어고 통상적으로 우리가 분류할 때는 이렇게 분류를 안 하죠. 조금 얘기하기가 그한 부분이 있으니까 촬영 안 할 때 얘기하고 지금은 여기서 토양의 특성이 과연 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는 이렇게 갑니다. 자, 소일 갑니다. 자, 우리가 이제 분류를 한번 해보자는 거죠. 분류를 할 때 실트, SILT, 크레이 이렇게 나왔죠. 그 다음 뭐였습니까? 샌드. 이렇게 요 세 가지를 토양의 구성 요소, 3요소입니다. 토양 입자의 3요소입니다. 요것은 자, 요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때 자, 우리가 통상적으로 사토, 그 다음 양토, 그 다음 점토, 요렇게 이제 세 가지로 분류를 한다는 거죠. 그럼 이게 도대체 뭐냐 하는 거죠. 이것은 점토가 크레이라고 했죠. 점토를 식토라고 합니다. 우리 이제 토양학에서는 점토라 안 하고 식토라고 부릅니다. 이 식토는 0.002mm 되는 크레이, 요거죠? 예, 크레이. 크레이가 몇 프로냐 기준으로 해서 50.0% 이상일 때 요것을 뭐라 한다? 식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양토는 25에서 37.5%. 그런데 이상하게 37이면 7이지 왜 37.5냐 중간한 이 소수점이 들어가 있죠. 그 이유는 좀 이따가 밝혀집니다. 그 다음에 사토는 뭐냐면 12.5%.
이하일 때 사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그럼 기준이 뭐냐? 뭐라고 했죠? 이 클레이 점토가 얼마나 있느냐, 요 클레이가 얼마나 있느냐, 이걸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이제 이해됩니까? 그러면 이상하다. 여기서 우리 세 가지로 구분했는데 이 중간에 뜨는 거는 과연 뭐냐? 이걸 이제 분류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럼 분류를 어떻게 하느냐? 요게 가만히 보니까 뭔가 좀 이상하지. 요게 차이가 12.5죠. 그죠? 그러면 여기도 37.5에서 요 사이가 뜨는 것이 얼마입니까? 50이죠. 50이면 요 12.5가 되죠. 됐나요? 그 다음에 여기도 보면 12.5 이상에서 얼마죠? 25까지. 25.0이라고 써야 되겠죠? 소수점 첫째까지, 자리까지를 써줘야 된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그러면 요 사이는 뭐라고 부를까 하는 거죠. 더 이제 세분화해서 이야기를 한다 이겁니다. 이게 이제 토양의 얼굴입니다. soil texture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자, 첫 글자를 따면 됩니다. 자, 부르기에 편한 이름이 뭡니까? 이 첫 글자 따면 양식토, 식양토. 어느 게 편해요? 양식토가 편해? 근데 그래 안 하고 요 기준으로 식양토 이렇게 부릅니다. 식양토 이렇게 부르죠. 그러면 이것은 양사토 또는 사양토, 요 사이는 양사토가 편해요, 사양토가 편해요? 여기서는 앞에서 갑니다. 사양토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영어로 표현을 할 때는 잘 봅니다. 이것은 clay, 이것은 아니고 실터, 샌드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면 샌드다, 그죠? 이 양토는 영어로 하면 롬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영어로는 어떻게 표현하는가 한번 봅니다. 요 가운데는 사양토죠. 요게 SANDY, 샌디 롬이라고 합니다. 됐나요? 그 다음 요 사이는 식양토는 롬 클레이가 편해요, 클레이 롬이 편해요? 아, 요렇게 가는 거예요. 클레이 롬 요렇게 부릅니다. 요게 뭐냐? 토양의 얼굴이다. 토양의 얼굴을 토성, 토양의 성질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가 보는 토양은 이게 안 보여요. 이게 안 보이고 그냥 흙이죠. 그냥 흙인데 이걸 더 세분화해 보니까 이렇게 구분이 되더라. 그러니까 맨 처음에 강가에 또는 바닷가에 가니까 뭐가 있습니까? 모래가 펼쳐져 있다. 그건 샌드다. 그죠? 근데 모래인데 조금 안쪽으로 논에 가깝게 와보니까 모래가 아니더라. 모래가 조금 있는 것 같더라 하는데 우리가 어릴 때 만든 공작 하는데 서있던 점토가 있더라. 그게 뭐다? 롬이다. 롬. 양토더라. 양토. 그런데 더 안쪽에 가보니까 완전히 모래는 하나도 거의 안 보여. 거의 안 보이고 뭐만 보이더라? 흙이 쫀닥쫀닥, 쫀닥쫀닥 표현이 스티키 하다 이건데 하여튼 이 딱 뭉치면 잘 뭉쳐지더라 하는 거죠. 걔가 뭐냐? 이 클레이, 점토들 하는 겁니다. 크게는 요 세 가지로 구분했는데 우리가 그래도 사이언스를 하니까 조금 더 세분화하자. 뭐 5개로 이제 구분을 한 거죠. 그래서 요 사이에 들어가는 것이 식, 양, 토, 요 사이. 됐죠? 그리고 여기선 사, 양, 토. 이렇게 분류를 하더라 하는 겁니다. 요게 이제 분류 방법입니다. 그럼 토양의 얼굴은 과연 몇 개냐? 라고 물으신다면 뭐라고 답을 해야 되나요? 토양의 얼굴. 실제는 요거 5개입니다. 그죠? 우리가 분류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요 5개 얼굴이 갖고 있더라. 그러면 작물이, 콩이, 옥수수가, 담배가, 양파가, 마늘이,
배추가, 가지가, 무가, 이 얘들이 어디서 잘 자라느냐 하는 거예요. 그게 요 토성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자, 여러분들 땅콩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땅콩, 우리가 먹는 땅콩이 땅 위에서 열립니까? 땅 아래에서 열립니까? 땅 속에서 열립니까? 땅 위, 땅 아래. 땅 아래, 땅 아래는 표현이 잘못돼. 지표면 아래, 그 땅 속. 그럼 감은 땅 속에서 달립니까? 땅 위에서 달립니까? 그걸 지면이라고 하죠, 그죠? 위에 달린다. 감자는 땅 속에 달립니까? 땅 위에 달립니까? 예? 고구마는 땅 속에 달릴까요? 땅 위에 달릴까요? 지금 그런 무는 사투리로 무시하죠? Chinese radish라고 발음합니다. 그럼 Chinese radish는 어디 달릴까요? 어디에 있을까요? 땅 속에, 땅 위에. 자, 이제부터 정리합니다. 땅 속에서 달리는 채소류를 뿌리 근자를 써서 건채류라고 합니다. 건채류. 뿌리 근자 채소입니다. 뿌리 채소입니다. 채소 중에서 뿌리를 이용하는 것은 땅 속에 다, 여기 땅이잖아요. 컬러를 다르게 할게요. 이게 지표면이다. 이 아래는 다 땅이죠. 땅 속에 달리는 것을 건채류라고 합니다. 건채류. 뿌리 건자. 그죠? 건채류. 이렇게 씁니다. 그죠? 뿌리를 이용하는 겁니다. 요게 채소 중에서. 그런데 요것은 뭐냐? 뭐가 여기에 포함되느냐? 무. 그죠? 그 다음, 한번 브레인스토밍을 해보세요. 떠올려 보세요. 땅 속에서 무만 있나요? 당근, 우엉, 또 땅 속에서 달리는 거. 누가 방금 앞에 도라지 앞에 뭐라 했지? 두릅? 더덕? 더덕은 맞아요. 더덕. 도라지. 이런 애들이 뭐다? 약용작물, 뿌리를 이용하는 것들하고 채소류는 거의 다, 요것은 이제 약용작물이기 때문에 얘기가 조금 다릅니다. 자, 근데 지금 이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짚고 넘어갈 부분이 뭐냐 하면, 우리가 지금 뭐라고 했어요? 건채류라고 했죠. 뿌리를 이용하는 채소라고 얘기를 했죠. 뿌리를 이용하는 건채류인데, 채소는 무, 당근, 우엉 이런 애들은 다 채소류입니다. 그런데 더덕하고 도라지 얘들은 약용작물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분류할 때 이건 채소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도라지를 예를 들어서 1년생 또는 2년생 이거 약으로 쓰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합니까? 껍질을 벗겨서 자르죠. 잘라서 찢죠. 찢어서 나물로 먹죠. 그건 뭐예요? 채소죠. 그런데 한 3년이 지났다. 그럼 사포닌 함량이 증가해서 양리성이 증가한 거예요. 그럼 이때는 약용작물인 거예요. 이런 게 애매한 거예요. 그래서 분류를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통상적으로 분류할 때는 도라지, 더덕 얘들은 약용작물입니다. medicinal crop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걸 기준을 정확히 잡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자, 여기는 채소류인데 채소 말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는 식용작물 있죠? 이 식용작물 중에서 감자, 그죠?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나무에서 달리는 거 말고, 내가 공중에서 본 거 말고, 어디서 왔더라 잘 모르면 거의 다 뭐다? 이 땅에서 온 거예요. 그러면 감자, 그 다음 고구마, 또 땅콩, 이런 애들 전부 뭐다?
땅 속에서 자라는 애들이에요. 땅 속에서. 그러면 자, 지금 뭐 하다 여기까지 왔냐 하면 토양의 얼굴을 갖고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토성을 갖고. 토양의 성질을. 토양에 모래 함량이 많다. 모래 함량이 많다. 자, 모래는 이만큼 크다고 표현을 할게요. 자, 점토는 어땠어요? 크레이는 아주 밀가루처럼 이렇게 파우더 형태로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질문 갑니다. 감자를 심는다, 땅콩을 심는다 할 때, 자, 이렇게 감자 이만큼 크죠? 고구마도 이만큼 크죠? 이런 애들은 여기 점토가 있는 이런 데 잘 자랄까요? 이런 데 잘 자랄까요? 모래가 있는데 잘 자랄까요? 아니면 크레이, 점토가 있는데 잘 자랄까요? 당연히 모래가 있는데 잘 자라. 왜? 요거는 모래와 모래를 크게 그리면 이렇게 되죠? 모래와 모래 사이의 공간, 공극이라고 합니다. 요걸 공극. 공극이 공간이 많다는 얘기예요. 공간이 많으니까 어때요? 뿌리가 이렇게 잘 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크레이가 많은 아주 미시한 토양 입자가 있는 이런 데는 이런 큰 뿌리가 못 내려요. 큰 뿌리가 못 내리고 뿌리가 이 실처럼 이렇게 가늘게 내려가는 거예요. 그게 차이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시작 단계니까 토양의 얼굴을 잘 이제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soil texture, 토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 말고 실제 토양은 우리 눈에 보이는 토양은 뭘로 구성이 되어 있나요? 토양 입자 아니면 수분, 그죠? 요 두 가지로 우리 눈에는 보여요. 보이지만 실제 그 속에는 공기가 있다는 겁니다. 공기. 그러면 토양의 얼굴은 세 가지죠.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순수한 토양 입자, 이것이 방금 얘기한 이 토성이라는 개념입니다. 이것은 불변이에요. 우리가 인위적으로 뭘 갖다 주지 않는 한, 현재 조건은. 그러면 시간이 지나서 저기 있는 바위가 풍화작용을 거쳐서 자갈이 되고, 자갈이 풍화작용을 거쳐서 모래가 되고, 모래가 또 더 시간이 지나서 크레이가 되는 그런 시간은 수천 년, 수만 년이 흘러야 가능하다는 거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단시간에 변화는 없다. 그러면 토양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뭐다? 이 얼굴은 고형, 고체 상태의 얼굴은 변치 않는다 이거예요. 그걸 우리가 크게 구분하면 뭐와 뭐였다? 모래부터 갑니다. 사토, 양토, 식토, 요 세 가지로 했죠? 요걸 더 이제 세분화하니까 그 속에 모래하고 양토하고 사이에 사양토란 걸 넣었다. 그죠? 그 다음에 또 양토하고 식토하고 너무 러프하니까 그 사이에 하나 더 구분하자 해서 식양토라는 걸 넣었다. 그래서 5개로 구분을 했다 하는 겁니다. 요게 고체 덩어리, 고체로 우리 눈에 땅으로 보이는 얼굴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요것은 전체의 50%를 차지하는 겁니다. 통상적으로 50% 차지하는데, 그럼 그 사이에 뭐가 들어가 있느냐? 수분이 들어가 있다. 그러면 그 속에 물이 꽉 차 있으면 공기는 없겠죠. 그럼 토양에 이제 토양의 구조 중에서 처음에 뭐였습니까? 토양 자체의 입자죠. 고체죠, 그죠? 고체가 있고, 두 번째 뭡니까? 액체. 그 다음 세 번째는 뭡니까? 이 소일 자체죠. 세 번째는 에어가 있었대. 공기가 있었다. 요 세 가지가 토양이 요렇게 있다면, 여기 100%라면 토양 입자의 절반은 뭡니까? 요 소일 자체예요. 요 반을 가지고, 요 절반을 가지고 액체냐, 기체냐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아까 자갈은 토양에 포함을 안 시킨다고 했죠. 자갈은 토양에 포함을 안 시킵니다. 그냥 돌이에요. 근데 모래까지는 토양에 포함을 시키는 거예요. 내가 땅콩, 감자, 고구마 땅 속에서 덩어리가 커지는 이런 애들을
재배를 하려고 하니까 토양이 꽉 굳어져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토양에 입자가 좀 커주면은 얘들이 더 잘 자랄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토성에서 샌드 쪽으로, 모래가 많은 쪽으로 갈수록 잘 자란다 이런 겁니다. 그러면 땅콩 재배할 때 여러분들 클레이 쪽을 재배해야 될까요? 아니면 샌드가 많은 쪽으로 재배해야 될까요? 샌드 쪽이죠. 당연히 입자가 크니까. 됐죠? 자, 여기까지 이해 안 되면 다시 들어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이게 이제 물이다, 이거는 공기다, 이렇게 한다면, 물이 토양이 이렇게 있잖아요. 있으면 여기에 이제 입자가 있고 물이 많고 가득히 있다 하면은 공기는 위로 다 빠져나오겠죠. 물을 넣어버리면. 그러면 이 자체의 토양의 구성은 뭐다? 요 토양하고 물하고만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비가 안 왔어. 그걸 가뭄이라고 해요. 가뭄. 드라우. 가뭄 상태가, 비가 안 오는 상태가 지속이 된다 하면 여기에 수분이 위로 다 증발해 버리겠죠. 요걸 정발이라고 합니다. 자, 용어를 잡고 갑니다. 정발. 영어로 하면, 자, 정발. 정발은 영어로 evaporation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용어가 나왔으니까 잡고 갑니다. 식물이 자라잖아요. 이렇게 식물이 이제 토양에서 자란다. 그러면 잎이 있죠. 잎을 통해서 수분이 날아가는 것. 이것은 정산이라고 합니다. 정산, 이것은 TRANS, 트랜스피레이션 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합쳐서 정발산이라고 합니다. 자, 정산, 발산에서 정발산 량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영어로 쓰면 evaporation, evaporation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발산량은, 정발은 토양에서 공중으로 수분이 날아가는 것을 정발이라고 하고, 잎이나 줄기를 통해서 소위 기공을 통해서 공기 중으로 수분이 날아가는 것을 정산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이해됩니까? 이게 핵심이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조금 전에는 비가 많이 와서 수분이 가득 찼다 이러면 공기가 없는 상태가 되죠. 공기가 없는 수분, 순수한 토양 입자하고 수분하고만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비가 안 왔어. 그걸 한발이라고 합니다. 한발, 가뭄이라고 하죠. 가뭄이 지속될 때는 수분이 다 증발하고 없어. 그럼 그 속에 뭐가 들어가 있느냐? 공기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는 통상적으로 토양 입자하고 공기하고가 많이 구성되어 있다. 그렇다고 해도 공기가 요 나머지 50%를 채울 수는 없어요. 왜 없느냐? 토양 자체가 갖고 있는 수분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화합수, 결합수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105도씨에서 건조를 시켜도 날아가지 않는 화학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수분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 그 공간을 수분이 채울 수는 없다. 됐죠. 여기까지 이제 토양의 얼굴을 봤습니다. 다음 시간은 물의 얼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